낸시 거스리 수색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FBI로부터 DNA 검사를 위해 장갑이 테스트되고 있다는 성명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장갑이 84 새 여성의 집 앞 계단에 있던 남성의 장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납치된 시점 즈음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3주째로 접어드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15일 전 낸시 거스리는 딸의 집에 저녁 식사와 게임을 하러 갔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밤이었죠. 그 후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고 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로 우리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FBI에서 공개한 이 영상에는 총으로 무장하고 배낭을 메고 장갑을 낀 채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옵니다. 지금 막 FBI로부터 낸시 거슬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장갑에 대한 성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먼저 이 성명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용합니다. 장갑은 거슬이 자택에서 약 2마일 떨어진 도로 옆 들판에서 발견되었으며 피마 카운티 보안관 대원들이 포장하여 2월 12일 목요일 밤 사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은 2월 13일 금요일 플로리다에 있는 민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증거의 DNA 분석을 위해 플로리다에서 이용하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진술은 계속해서 2월 14일 이제 품질 관리와 공식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미확인 남성 프로필을 코디스에 넣기 전에 코디스는 FBI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FBI가 DNA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걸립니다. 수사관들은 낸시 거스리의 집 근처 여러 지역에서 약 16개의 장갑을 수거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색대원들이 주변을 수색할 때 여러 곳에 버린 장갑이었습니다. DNA 프로필이 검출된 장갑은 다르며 감시 영상에 나온 용의자의 장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BI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용 끝.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죠? 회수된 DNA 프로필이 있는 것은 다르며 감시 영상에 나온 용의자의 장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FBI가 영상에서 보이는 인물을 여전히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변인은 또한 영상을 보면 낸시 거스리의 현관에 있는 감시 영상 속 인물이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갑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니트릴 장갑은 라텍스 장갑의 대안 같은 거죠. 이 장갑은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집 청소할 때도 쓸 수 있고 누군가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NA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점이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BI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으면 그 DNA 프로필을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CODS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무언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죄 판결자, 체포 구금자, 과거 법집행기관과 마찰이 있었던 이들의 DNA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BI가 그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DNA 프로필을 얻게 된다면, 그리고 보세요.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시스템에 DNA가 등록되어 있다면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FBI 대변인이 한 말을 보면 그들이 들판에서 발견한 장갑에 대해 구트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어떤 점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누군가가 길가에 버린 장갑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같은 장갑으로 보인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지 영상에서 본 것과 비슷한 스타일의 장갑이라는 의미인가요?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증거로 수집된 장갑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장갑도 낸시 거스리의 집안이나 그녀의 부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낸시 거스리의 집안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낸시 거스리의 것 이외의 DNA가 그녀의 집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DNA가 그녀의 집 밖에서 보이는 복면을 쓴 사람의 것인지, 그리고 그 DNA가 발견된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그녀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녀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사와 수영장 청소부 등 도우미들이 있으며 이번 수사에서 DNA 샘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법집행기관은 이 사건에서 최소 2명을 구금했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중요한 맥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은 금요일 밤에 집을 수색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물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의 집은 연방 수색 영장으로 수색되었고 법집행기관은 근처의 컬버스 패스트푸드점에서 교통 단속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법집행기관이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이 집에 왜 집중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왜 이 사람을 세우고 대화하며 차량을 수색하고 싶었는지, 그 차량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법집행기관이 작전 수행을 위해 판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영장에 서명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NBC 뉴스는 수사관들이 낸시 거스리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이번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로 보는 쪽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유괴범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아무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역 및 연방법 집행기관이 DNA 결과를 계속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이 사건에서 단서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낸시 거스리의 집 밖에 있었던 밤에 입고 있던 옷도 포함됩니다. 특히 가득 차 보이는 그 배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배낭 안의 내용물은 모르지만 법 집행기관의 믿음은 알고 있습니다. 25리터 오자크 트레일 하이커 팩 배낭이며 월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뉴스는 용의자의 앞쪽에 보이는 권총집이 값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폭스는 그것이 스트래티지 브랜드의 힙 홀스터라고 보고 있으며 월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약 10달러에 구입 가능하며 투손 지역 월마트 5곳에서 판매 중입니다. 월마트와 그 판매 기록, 그리고 감시 영상이 주목받는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2022년 워싱턴 주플먼에 있는 월마트에서 찍힌 사중 살인범 브라이언 코버거의 모습입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3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1월 13일에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그들의 집안에서 살해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가 살인에 사용한 K바카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월마트에서 그가 무엇을 샀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수사 당국은 여전히 그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심박 조율기입니다. 수사 당국이 준 시간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의 기기는 새벽 2시 28분에 아이폰과 연결이 끊겼고 애플워치와도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그녀가 사라진 그날 아침 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당국은 그 흔적을 찾기 위해 꽤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메이커 미디어 관계자들은 헬리콥터가 낸시 거스리 동네 위를 낮게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뉴스네이션도 이를 보도 중입니다. 그들은 헬리콥터에 시그널 스니퍼라는 장비로 페이스메이커 신호를 포착하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려면 특정 지역 위를 낮고 천천히 비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사설 탐정 스티브 피셔는 이 장비에 대한 배경 설명을 X에 올렸습니다. 그는 이 장비를 여러 번 실종자 수색에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치는 와이파이, 셀룰러 데이터, 무선 주파수, 방출 신호, 심지어 심장 박동기에서 나오는 신호까지 다양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장비는 지면 가까이에서만 비행해야 하며 도시 전체를 훑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한된 구역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그가 이 장치를 사용했던 3번의 사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치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낸시 거스리 수색에서 FBI는 낸시 거스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그녀를 집에서 데려간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이 이제 10만 달러가 됐습니다. 법집행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그중 많은 제보가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소셜미디어에 감시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영상은 낸시 거스리를 납치한 괴물. 이 시점에서는 가면을 쓴 괴물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FBI가 그 영상을 공개한 시점이 왜 이 수사에서 실수가 되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감시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네스트나 링 같은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에게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일 월일 일부터 2월 2일까지 이 지역 방역 2마일 내에서 촬영된 영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와 노스 캠벨 애비뉴입니다. 그리고 차량, 교통, 보행자 또는 수상한 활동이 찍힌 모든 영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의 집은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약 4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네이버스 앱에서 카메라 이용자들에게도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웃 앱에서 법 집행기관이라며 요청을 받으면 파란색 체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관실이 X에 올린 링크도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바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 집행기관이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전체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시간대에 영상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KVOA에 따르면 투손의 카탈리나 푸실스 지역 주민들은 아주 특정한 시간대에 촬영된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월 11일로 낸시 거스리가 납치되기 약 22일 전 오후 9시부터 자정 사이입니다. 또한 1월 31일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의 영상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전 10시쯤에 그 지역에 수상한 차량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량이 어떤 모습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 초기에 K씨를 찾아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낸시 거스리 씨의 집 근처에 있는 원형 교차로에서 관심 차량과 관련된 감시 영상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예시일 수 있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FBI에서 새로 배포한 실종자 포스터입니다. 한 번은 보상금이 10만 달러로 2배가 되었습니다. 낸시 거트리에 대해 아시는 분은 피아이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4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FBI에 21800 call FBI로 연락하시거나 typesfbican.gov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분은 은퇴한 FBI 요원 단 뷰르넬입니다. 낸시 거트리 수색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저희 로우 앤 크라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 증거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갑에 관한 내용이죠. 그 장갑은 낸시 거트리 집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사건에 어떻게 정확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장갑이 현관 계단에서 CCTV에 찍힌 그 사람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영상 속 장갑이 실제로 회수되기 전까지는 그 장갑이 도로 옆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인지 그 사람이 실제로 착용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 옆에서 발견된 그 장갑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체포되어 그의 DNA가 장갑 안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될 때까지는 이것은 단지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이 단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장갑 내부에서 채취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는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질 것이고 이후 CODS에 입력될 것입니다. 시스템 내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모든 DNA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체포된 모든 사람, 즉 연방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모든 사람은 DNA 채취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채취된 DNA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어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연방 당국과 접촉한 적이 있다면 FBI든 DEA든 HSI든 연방 당국을 통해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장갑에서 채취한 그 DNA 면봉이 발견되면 그걸 찾아내서 다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상 속 인물이 장갑을 가진 사람, 즉 코디스에 등록된 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길가 장갑에서 나온 DNA는 단순히 일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그가 인상착의와 일치한다면 그 단서가 제공된 후에 좋아요, 우리는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사람과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거주하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DNA를 근거로 그의 거주지 수색 영장을 신청할 개연성이 생깁니다. 장갑에서 나온 Combined DNA 인덱스 시스템 결과와 영상 속 장갑이 일치해 보입니다. 그의 신체 특징은 키 5피트 9인치 보통 체격으로 영상과 일치합니다. 그 정도면 연방법원 판사가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집에서 영장이 집행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배낭을 찾거나 옷이나 얼굴 가리개, 범행에 사용됐을 수 있는 다른 물품들을 찾는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법정 절차에서 증거의 일부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 제출해서 그들에게 다른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결정적이진 않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정말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지치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벌써 15일째입니다. 법 집행기관이 침묵할 때마다 보안관은 인터뷰만 하고 공식 기자회견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는 분으로서요. 지금까지의 수사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마 카운티가 현장을 조금 너무 빨리 정리한 것 같아요. 그들은 현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피마 카운티 보안관도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현장을 빨리 정리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후 보고의 일부이고 더 깊이 조사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 현장은 추가 분석을 위해 보존됐어야 했습니다. 피마 카운티의 증거 대응팀도 훌륭하겠지만 사실 FBI의 증거 대응팀만큼 뛰어난 곳은 없습니다. 그들의 분석팀, 수집팀, 현장 요원들, 그리고 증거 대응팀 모두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팀 중 하나죠. 그들을 불러오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됐죠. 저희를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 연방조사가 시작됐고 그때 FBI가 이제 현장을 다시 넘겨받아야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그게 약간의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연이 있었지만 출연진의 노력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셀룰러 분석 감시팀, 즉 CAST는 휴대전화 분석을 담당하는 요원들과 지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핵심까지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물리적 증거로 제공합니다. 애리조나의 CAST 팀은 구트리 씨가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스트 서버와 협력하고 있었고 서버에 저장된 영상에서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FBI 지도부에서 실수가 있었고 저는 이 지시가 파텔 국장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지금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제가 말했던 것 중 하나는 저는 실제로 당신의 동료 중 한 명과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될 때 저는 방송 해설 중이었고 처음 한 말 중 하나는 확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FBI는 이 영상을 며칠 동안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그 영상에 담긴 모든 증거, 아주 작은 증거까지도 살펴본 뒤에야 대중에게 공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 영상을 이틀에서 3일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루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높이 분석을 위해 텐트가 설치되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는 배낭이 확인되는 장면도 보셨죠. 그것 저에게는 이것이 공개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FBI 요원도, 팀원도, 증거대응 요원도, 출연자도 없습니다. 20년간 사건 요원으로 일하며 저는 그 정보나 영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분석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제가 알아볼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디서 샀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대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게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캐시 파텔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보 목적이든 FBI가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식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캐시 파텔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범죄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범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낭을 없애고 얼굴 가리개를 없애고 재킷을 없애고 총도 없애버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 연방검사나 주검사, 지방검사들이 법정에서 원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이 그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죠. 여기 그 사람이 링 도어벨 카메라를 해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안 돼. 그들이 내 영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유리해집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정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그들은 배낭을 정말로 분해해서 분석하고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매장에서 판매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4일, 5일, 6일은 걸렸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기간 동안 처음 3일 동안 14,000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14,000건의 제보가 제공되어 FBI가 제보로 넘쳐났죠. 그리고 그 모든 제보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야 했어요. 수사관들이 시간을 들여서 검증해야 했죠. 좋아요. 우리는 키가 5피트 10인치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백팩을 메고 있죠. 그리고 이 백팩이 이 가게에서 판매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14,000건이 훨씬 적은 제보수가 됐을 것이고 시스템이 과부하되지 않았을 겁니다. 애리조나의 FBI 요원, 분석가, 지원 직원 모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이 그 영상을 너무 일찍 공개함으로써 그 사건팀에 불필요하게 엄청난 추가 업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100% 실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현장에 있는 모든 수사관들과 직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에 있던 남성, 이름이 카를로스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보로 들어온 것이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무장 전술팀 팀이 집에 와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당신 사위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낸시 거스리 씨 집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교통 단속도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 집에서 어떤 정보가 가져갔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보가 수사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최소 2명이 경찰에 의해 구금되고 신문을 받은 후 풀려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구금되고 신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제보를 바탕으로 저는 그 글과 수색 영장 진술서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그 집에 범죄의 증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보가 있었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단순히 나는 이 X라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요 라는 식의 제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꽤나 약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런 제보를 바탕으로 연방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어떤 개연성이 있었기에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들이 사람을 구금하고 신문하는 건 문제없지만 결국 영상 공개 시점으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팀의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마치 목 없는 닭처럼 사람들을 멈추고 구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수사했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그들이 알아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다면 말이죠. 그 영상에서 최대한 정보를 얻고 용의자를 특정한 뒤 그가 감시당하는 걸 모르게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들은 FBI가 올까봐 계속 주의를 살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멈추고 신문 후 풀어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경력에서도 링 도어벨, 네스트 카메라 등 많은 카메라를 봤을 겁니다. 이런 기기와 용의자 감시 영상도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봤으니 그리고 당신도 이 영상을 봤을 때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들 중에서 그 영상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특히 이 사람에 대해 당신이 이 영상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추출해내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제가 말했던 걸 확인시켜 줍니다. 이 팀이나 이 그룹이 아마추어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전문 범죄자나 유괴범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들은 그렇게 유괴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위기협상팀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여러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면 84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여성을 유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죠. 제 말은 그녀 때문입니다. 이걸 키네트 때문에, 몸값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녀에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 약이 없다면 일주일, 어쩌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40대나 30대 사람을 납치하는 거죠. 게다가 연락도 지역 언론사나 TMZ에 보냈고 명확한 소통 경로도 없어요. 제대로 된 연락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라는 제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배낭을 메고 있었고 아주 눈에 띄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총집을 원래 차면 안 되는 곳에 차고 있었어요. 풀사이즈 권총을 어펜딕스 캐리로 차려면 허리띠 안쪽 4분의 1 지점에 차야 하고 사타구니 바로 앞은 아닙니다. 저건 완전한 권총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은 범죄자 흉내만 내는 사람이구나. 전문가는 아니고 항상 실수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 41분 동안 있었고 현관에 서 있었던 시간은 제 생각에 3~5초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방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뉴스 카메라가 그 영상을 찍었을 때 말이죠. 그 장면 공개 당시 뉴스 카메라들이 현관까지 갔고 피방울이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있었어요. 네, 피방울이 끌려가거나 급하게 나간 것처럼 각도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똑바로 떨어져 있었어요. 딱 이 말은 그녀가 아마 3~5초 정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뜻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손이나 팔에서 피가 나서 손에서 피가 그냥 똑바로 아래로 뚝뚝 떨어진 거죠. 그들은 현관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게 전문가들이었다면 그녀를 들여보내고 바로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서둘렀겠죠. 만약 이게 강도 사건이었다면 그들은 들어가서 몇 분 만에 끝내고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강도 사건이 잘못된 상황이었다면 말이죠. 아마 그녀를 다치게 하고 죽인 다음 몇 분 안에 그곳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유괴범들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들을 향해 포위망이 좁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피마 카운티나 FBI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루이지 망지오니처럼 단 1초 마스크를 내렸을 때 펜실베이니아 맥도날드에서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거스리 양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만큼 이 사람이 지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 그게 힘든 부분이야. 이제 15일이나 지났으니까. 그리고 걱정이 돼. 그녀의 건강이 알다시피 처음에는 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 만약 24시간 안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걱정돼. 이게 어떻게 아마추어적으로 흘러갈지 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법 집행 전문가가 아니거든. 내 생각엔 이 사람은 초인종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거나 네스트 같은 게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꽃을 잡는 행동도 그냥 뭔가 이상해 보였어. 정말 기이하게 느껴졌지. 15일이 지났는데 아직 체포가 없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아마추어들이 저질렀을 수 있지만 그들이 체포되지 않을 만큼 실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TMZ로 온 이메일이 진짜 그 집단이 보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 내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있잖아요. 도어대시 배달원 같은 사람이 집 안을 볼 수도 있고 뭔가를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진로우 같은 사이트로 집 내부를 둘러볼 수도 있고요. 저는 몬텐에서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고객들에게 조언합니다. 진로에서 집 정보를 내리라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누군가가 집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진로에서 얻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이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메일 내용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2~3명 정도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한 명 개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다른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룹 내 다른 사람, 즉 약한 고리가 점점 더 불안해질 테고 너무 불안해서 결국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룹이 더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마추어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 주가 넘었으니 해결이 빨리 되길 바라고 그래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요원들이 이 일에 투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낸시 커슬리의 행방을 밝혀내길 바랍니다. 댄 브루너 전 FBI 특별요원님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 영광이죠. 언제든지요. 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이 방송을 보고 기억이 떠오르길 바라며 이 번호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국에 전화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낸시 가트리 관련 정보는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520-351-4900으로 연락해주세요. FBI의 R800 Call FBI로 연락하거나 tipsfbi.gov를 이용하세요. 로우 앤 크라임의 On the Case를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